2026년 2월, 지금 이 순간 런던과 뉴욕의 귀금속 거래소에서 심상치 않은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대형 기관들이 앞다투어 실물 은을 빼가는 동안 일반 투자자들의 인출은 암암리에 지연되고 있거든요. 월가에서는 이미 공포가 확산 중입니다. 거래소가 조만간 실물 인출 일시 지연이라는 사상 초유의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단순한 전산 오류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종이금융이라는 모래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거든요. 당신의 스마트폰 속 AN, ETF, 선물 계좌의 숫자는 선명하지만 정작 실물을 찾으러 가면 규정을 핑계로 문전박대당할 겁니다. 평생 모은 자산이 모니터 속 픽셀로 증발하는 공포. 지금 런던과 뉴욕 금고 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 그러니까 COMEX의 금고 상황을 들여다보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지금 당장 주인이 나타나면 내줘야 하는 레지스터드 재고가 고작 1억 온스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3월 만기가 돌아오면 은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종이 은의 규모는 무려 4억 온스를 넘어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의자가 딱 하나 있는데 4명이 동시에 앉겠다고 달려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나머지 3명은 필연적으로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에 실물, 은을 두고 4명이 동시에 이건 내 거야 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게임은 누군가의 자산이 완전히 0이 되어야만 끝나거든요. 1대4라는 이 수치적 불균형, 이게 바로 우리가 직면한 실버런의 적나라한 실체입니다. 거래소는 멀쩡한 척하고 있지만 금고 안은 이미 텅텅 비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3월 만기일이 코앞까지 다가왔죠. 시장은 이미 위험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거래소 화면에 떠있는 은 가격과 실제로 손에 쥐는 실물 가격 사이의 간극이 무섭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종이 은 가격은 월가 공매도 세력이 인위적으로 짓눌러 놓고 있습니다. $80, $90 선에서 버티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실물을 사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2배, 3배의 웃돈을 줘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전혀 아니죠. 시장 참여자들이 더 이상 거래소가 고시하는 가격표를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화면 속 숫자는 그냥 숫자일 뿐 실제 가치와는 아무 상관없는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직 손에 잡히는 차가운 금속만이 진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30대 직장인 김 대리를 예로 들어볼까요? 그는 작년에 은 ETF를 500만 원어치 샀습니다. 어디서 게으리는 뭔가 찍혀있죠. 그런데 최근 불안해진 김 대리가 실물로 바꾸려고 증권사에 전화했더니 그건 안 됩니다 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내가 산 건 은이 아니라 그냥 종이였구나. 이 틈새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은 조용히 증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엘리트들은 이미 실물을 챙겨서 금고에 넣어뒀습니다. 가격 괴리는 시스템 붕괴의 전조 증상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써먹는 수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은행들이 보유 현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대출해주는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 들어보셨죠? 이 사악한 원리를 그대로 은 시장에 이식해버린 겁니다. 거래소 내부의 1대4 비율도 충분히 심각한데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제도권 밖의 장외 파생 상품 시장, 그러니까 OTC 시장까지 합치면 레버리지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실물은 헨 온스를 담보로 장외 시장에서 무려 500장의 종이 예문 영수증을 찍어냅니다. 그걸 전 세계에 팔아치우는 거죠. 당신이 증권사 앱에서 클릭 몇 번으로 산 은 ETF, 그게 진짜 은일까요? 아닙니다. 은행이 나중에 은을 줄 수도 있다는 애매한 약속 어원일 뿐이죠. 1대 500이라는 미친 레버리지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무도 당장 실물 내놔 라고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모두가 화면 속 숫자만 보면서 만족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그저 숫자 게임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물을 요구하는 순간 이 레버리지 타워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지금 런던과 뉴욕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실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500명이 동시에 1온스를 찾으러 오는 순간 월가의 폰지 사기극은 끝장나는 겁니다.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500명이 동시에 단 1온스의 은을 요구하는 순간이 온 거죠. 월가의 폰지 사기극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음악이 멈췄는데 의자가 턱없이 부족한 의자 뺏기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뿐인데 광장에는 500명이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던 거죠. 런던과 뉴욕에서는 이미 붕괴의 날카로운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뱅크런은 어떻게든 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 정부가 화폐를 찍어내면 되니까요.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렇게 했죠. 하지만 실버런은 다릅니다. 은은 땅속에서 캐내야 하는 물리적 자원이거든요. 프린터 돌린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광산을 파야 하고 재련해야 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500명이 은을 달라고 하면 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은퇴를 앞둔 박 사장님은 지난 10년간 은 통장에 꾸준히 돈을 넣어왔습니다. 은행이 보내주는 문자를 보면서 안심했죠. 나는 은을 모으고 있어. 그런데 최근 실물로 찾으려고 은행에 갔더니 6개월 대기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나는 종이 쪼가리를 모으고 있었구나. 지금 당신 앞에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종이 쪼가리를 든 499명이 될 건인가? 아니면 유일한 의자를 차지한 한 명이 될 것인가? 결정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방이 잠든 사이 동방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중국의 상하이금 거래소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소름 끼치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중국이 서방의 에른 재고를 조용히 싹쓸이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1일 중국은 결정타를 날립니다. 은 수출을 라이선스 허가제로 묶어버린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은을 더 이상 단순한 금속 자원으로 보지 않고 전략적 무기로 선포한 겁니다. 유출을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상하이 선물 거래소의 재고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10년 내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바닥을 드러냈거든요. 이게 은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실물을 비축했기 때문이죠. 거래소 창고는 비워놓고 정작 국가 금고는 채워놓은 겁니다. 중국이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시장을 독점하려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핵심 전극 소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은입니다. 태양광 산업을 장악하려면 막대한 양의 은이 필요하거든요. 중국은 이미 그 계산을 다 끝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친환경 에너지를 외치며 태양광 패널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동안 중국은 그 뒤에서 은을 쌓아왔던 겁니다. 런던 LBMA 금고에서 은이 빠져나갈 때마다 그 행선지는 대부분 중국이었습니다. 서방의 창고가 텅텅 비어가는 동안 동방의 거대 제국은 다음 시대를 치밀하게 준비해온 겁니다. 이건 자원 전쟁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몇 수 앞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은 수요가 채굴량을 넘어선 게 올해가 처음일까요? 아닙니다. 무려 5년 연속입니다. 5년 동안 계속해서 공급 부족이 누적되어 왔고 금고는 조금씩 말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에서 우후죽순으로 지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챗GPT 한 번 돌리는데도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고 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고성능 전도체가 필수입니다. 그게 바로 은이죠. 자율주행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은이 15g 정도 들어가지만 전기차에는 그 2배가 넘게 들어갑니다. 테슬라 만드는 데 필요한 은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수년간 버텨왔던 공급의 댐이 드디어 완전히 무너지는 임계점을 맞이한 겁니다. 산업적 수요라는 거대한 파도가 공급 방파제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세계 최대 은채굴 기업들의 보고서를 보면 더 절망적입니다. 광산의 품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1톤 캐면 100g이 나왔는데 이제는 50g도 안 나옵니다. 생산 비용은 치솟는데 캔 수 있는 양은 줄어드는 겁니다. 광산은 고갈되는데 현대 문명은 은 없이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반도체, 태양광 패널, 5G, 통신망, 의료기기 전부 은이 필요하거든요.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데 공급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건 극단적인 불균형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불균형이 가격에 반영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당신의 증권 계좌를 한번 열어보세요. SLV, 은 선물, 은 ETF, 뒤에 H자 붙은 환해 지형까지 여러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진짜 은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착각입니다.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피지컬, 그러니까 실물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거나 있다 해도 개인 투자자에게는 청구권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권리가 있을까요?
공인 참가자, 그러니까 수만 온스 단위로 거래하는 월가의 거대 은행들에게만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인 당신은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당신이 가진 건 단지 증권사 서버에 저장된 숫자일 뿐이죠.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걸 보면서 도박을 걸었다는 기록만 남아있는 겁니다. 실물을 요구할 법적 권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소가 셧다운되는 순간 개인들의 자산은 휴지 조각보다 못한 전자데이터로 증발합니다. 아니면 헐값에 강제 청산당하겠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청산 조치합니다. 라는 공문장 받고 끝입니다. 항의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약관에 다 적혀 있거든요. 당신이 동의 버튼을 눌렀을 때 이미 끝난 겁니다. 화면 속 숫자가 늘어날 때는 기분 좋았겠지만 그게 진짜 당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은 너무 늦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약관을 읽어보세요. 당신에게 실물 청구권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동방의 또 다른 거대한 시장, 인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도에서는 결혼 시즌이 되면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이 거래되거든요. 2025년부터 2026년 사이에 인도가 은 수입에 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92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12조 원이 넘는 돈이죠. 전 세계 광산에서 캐낸 은의 30%가 인도의 장롱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인도의 서민들조차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종이화폐의 종말을 직감하고 있는 거죠. 뭄바이의 작은 상점 주인도, 델리의 택시기사도, 결혼 준비하는 젊은 부부도 실물을 챙기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선진국이라는 미국과 유럽의 국민들은 뭘 하고 있나요? 모니터 속 숫자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런던 LBMA 금고에서 은이 빠져나가는 걸 추적해보면 명확합니다. 대부분이 인도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부의 대이동이거든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산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서방 사람들은 은을 투기 상품으로 봤습니다.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거래 대상이었죠. 하지만 동방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붕괴된 이후에도 살아남을 진짜 돈으로 보는 겁니다. 누가 오를까요? 역사가 증명해 줄 겁니다. 지금 당장은 서방 사람들이 똑똑해 보이겠지만 시스템이 무너지는 순간 누가 웃고 있을지는 뻔합니다. 지난달 은값이 온스당 120달러를 돌파하려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가격이 급락하면서 80달러 선까지 꺾여버린 거죠. 시장 원리론 설명이 안 됩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가격이 떨어진다? 이건 월가 세력이 파산을 막기 위해 쓴 단기적 꼼수였습니다. 세력들은 밤새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거금을 올려라. COMEX는 AIM은 선물 거래의 증거금을 40%나 올려버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추가 증거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포지션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죠. 동시에 공매도 폭탄을 쏟아냅니다. 1시간에 수천만 온스 규모의 매도 주문이 터져나왔습니다. 카지노 주인이 게임 룰을 바꾸는 겁니다. 손님들이 돈을 너무 많이 따가니까 주사위 자체를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수법도 한계가 있습니다. 실물이 고갈되어 더 이상 던질 물량이 없거든요. 종이로는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지만 실물을 요구받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지금 월가에서 벌어지는 건 폭발력을 축적시키는 것뿐입니다. 용수철을 꾹꾹 눌러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더 강하게 튀어오릅니다. 공매도 세력이 빌린 은을 갚아야 하는데 팔려는 사람이 없다면? 이게 바로 숏스퀴즈입니다. 거대한 숏스퀴즈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대 은행들이 필사적으로 가격을 누르는 지금, 진짜 정보를 가진 자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실물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의 창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다크웹과 폐쇄적인 금융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은행들이 인출을 제한하기 직전 최상위 부유층들이 종이 자산을 실물로 은밀히 바꿨다는 겁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량을 보세요. 최근 1년간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금과 은을 매집했습니다. 억만장자들의 패밀리 오피스도 마찬가지죠. 조용히 실물을 쌓아왔습니다. 스위스 프라이빗 뱅킹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작년 4분기부터 초고액 자산가들의 실물 은 주문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뭐라고 외치고 있죠? 디지털 혁신, 현금 없는 사회, 블록체인 시대를 떠들어댑니다. 다보스 포럼에 나가서 미래는 디지털이라고 연설하는 그 사람들이죠.
그런데 뒤에서는 가장 무거운 실물 금속을 창고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종이화폐의 유통기한이 다했다는 걸 말이죠. 금융 리셋, 그러니까 그레이트 리셋 이후에 살아남을 유일한 가치는 실물뿐이라는 내부 결론을 이미 내렸습니다. 대중에게는 어떻게 말하나요? 은은 변동성이 너무 심해. 비트코인이 미래야. 금은 시대에 뒤떨어진 자산이야. 라고 선동합니다. 그 사이에 자신들은 저렴한 가격에 실물을 쓸어 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김한수입니다. TV에 나와서 현금은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집에 가면 금고에 금과 은을 가득 채워놓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믿을 건가요? 그들의 말인가요? 아니면 그들의 행동인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한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올해 은값 목표치를 무려 309달러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80달러 선에서 조정받고 있는 은 지금 이건 폭발적 상승 앞두고 개미들을 털어내는 마지막 박앤세일 기간입니다. 종이금융이 붕괴될 때 실물 프리미엄은 100%를 돌파하고 공식 가격은 의미를 잃은 채 암시장에서만 거래되는 아수라장이 펼쳐질 겁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부가세와 세공비를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당장 시스템 통제권 밖의 실물을 확보하는 것뿐입니다. 종이는 타면 재가 되지만 은은 녹아도 은입니다. 다가올 부의 재편기에서 승자가 될 준비를 하십시오.